제목 너의 이름을 기억해 2부 왜곡된 진실 5장 거짓의 거미줄 진실의 파편 경찰이 남긴 불쾌한 여운과 서연의 필사적인 변호 그리고 태린의 차가운 눈빛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었다. 그는 이제 강도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강세훈으로서의 자신을 직시해야 했다. 고아원 출신, 수많은 가짜 신분, 사기와 협박으로 점철된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출생의 비밀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라니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낯선 타인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오시우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은 이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정신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문득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다. 어두운 골목길, 두려움에 질린 여인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 여인은 윤미영이었을까? 그가 정말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걸까? 텅 빈 기억의 공백은 그를 끊임없이 죄책감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이 진행되었다. 그는 병원 측에 서현과 태린 모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잠시나마 홀로 이 복잡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고 싶었다. 오시우 변호사가 마중을 나왔다. 그의 말은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힌 진실의 실타래를 내보였다. 강세훈, 당신을 위한 거처는 이미 마련해뒀어.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과거를 캐려는 이들이 너무 많아. 오시우는 그에게 차 키와 주소를 건넸다. 조용하고 외딴 곳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다. 강세훈은 오시우의 말을 듣고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친구라고 자처했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강세훈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오 변호사님, 서현 씨와 태린 씨는 제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제가 정말 그녀들을 이용한 것이라면 왜 그녀들은 저를 믿고 따르려 합니까? 강세훈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오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간의 욕망은 복잡해.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어떤 이는 돈 때문에, 또 어떤 이는 복수 때문에 움직이지. 복수라뇨? 윤미영 씨는 윤서연 씨의 언니야. 그리고 그녀가 죽었지.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윤서연 씨의 사랑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사랑을 가장한 집착 혹은 더 깊은 복수심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강세훈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서연의 눈물과 사랑은 복수를 위한 도구였단 말인가? 그럼 그녀가 그를 지키겠다던 말들은? 오시우는 이어서 태린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한태린 씨는 당신을 통해 그녀의 계부인 정상욱 회장과 그 세력을 제거하려 했어. 당신의 정보력과 수완, 그리고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필요했던 거지. 파혼을 먼저 요청한 건 당신이었지만 그녀는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녀에게 당신은 단순한 약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그의 이야기는 강세훈의 세상을 더욱 찢어발겼다.
그의 삶은 오직 계산과 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나마 행복이라는 환상을 보았던 그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아파트로 돌아온 강세훈은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졌다. 깨끗하게 정리된 가구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온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놓인 탁자 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오시우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어릴 적 강세훈의 모습이었다.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그는 홀로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필체로 쓰인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세훈아, 보고 싶다. 잘 지내니? 너의 어머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어머니? 그는 자신의 생모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말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거대한 거짓의 소용돌이였다. 과연 누가 그의 진짜 어머니일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는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다.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강세훈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추악한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날 밤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도윤 씨, 아니, 세훈 씨, 오시우 변호사님이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를 향한 애착은 변함없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여긴 원래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던 신혼집이에요. 그녀의 말에 강세우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신혼집. 서연이 보여준 결혼 증명서는 모두 위조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그들의 신혼집이라니.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당신은 제 그림을 그려주던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언니 사건에 당신이 얽혔다는 소리를 들어도 저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서현은 애처롭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다. 강세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다. 하지만 오시우 변호사가 말한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과연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 모든 슬픔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은 없을까? 며칠 뒤 그는 태린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세훈 씨, 당신이 연락을 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계약은 당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저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핵심 열쇠였으니까. 핵심 열쇠요? 정상욱 회장님, 제 아버지는 당신을 제거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막아냈어요. 태린의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정상욱 회장, 즉 그의 약혼녀의 아버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니. 저는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당신도 저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당신과 저 그리고 오시우 변호사님 셋이서 함께 만든 거였어요. 당신의 과거 신분 세탁을 도운 것도
재벌과 숨겨진 아들 정보를 흘려 정상욱 회장님의 관심을 끌게 한 것도 모두 우리의 계획이었다고요. 강세훈은 말문이 막혔다. 오시우는 그들의 공모자였다. 강세훈, 태린, 그리고 오시우. 이 세 명이 한데 뭉쳐 정상욱 회장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의 기억은 백지였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섬광이 스쳤다. 사고 전날 그는 윤미영을 만났고 그 직후 윤미영이 살해되었다는 경찰의 말. 오시우가 했던 말 중 사고 당일 윤미영이 당신의 정체를 알고 접근했다. 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태린의 목소리. 이 모든 계획은 당신과 저, 그리고 오시우 변호사님 셋이서 함께 만든 거였어요. 그는 어렴풋이 기억의 파편을 맞춰 나갔다. 강세훈은 태린과 오시우의 거대한 계획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윤미영은 그 계획 혹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어 제거 대상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윤미영은 어떻게 죽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모든 기억을 잃었을까? 그 순간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다급한 목소리. 안 돼! 넌 절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안 돼! 그 목소리는 그의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은 조작되고 모든 진실은 왜곡되어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의 거미줄.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진실 속에 감춰진 진짜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6장 사라진 흔적, 쫓는 그림자. 자신이 살아온 삶이 거짓으로 얼룩진 거대한 퍼즐이었음을 깨달은 강세훈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강도윤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강세훈이라는 이름 뒤에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심지어 오시우 변호사와 태린까지 자신과 한패였다니.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진실과 거짓, 사랑과 복수, 계산과 욕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마치 한없이 깊은 심에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다. 지난날의 흐릿한 기억 파편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윤미영 살인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했다. 그저 죄책감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안 돼! 넌 절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안 돼! 사고 직전 들었던 자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정말 윤미영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 강세훈은 아파트를 나와 윤미영의 살해 현장을 찾아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 골목 어귀에 섰다. 밤이 되자 더욱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벽돌담에는 검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핏자국처럼.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단 하나의 익숙한 감각도, 기억의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이 이 장소에서 윤미영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시우였다. 강세훈, 어디야? 잠적하지 말고 날 만나.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어. 이제 그 진실을 알려줄게. 오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강압적이었다. 강세훈은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거대한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을 통해 진실의 핵심에 다가가야 했다. 오시우는 강세훈을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 사무실로 불렀다. 밤늦은 시각이었지만 사무실은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앉아. 세훈아, 할 이야기가 많아. 오시우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강세훈은 오시우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단순한 동지가 아닌 그의 깊은 그림자를 공유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사고 전 나와 태린 씨, 그리고 당신이 만나서 정상욱 회장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영 씨가 그 계획에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었다고요. 강세훈은 망설임 없이 핵심을 파고들었다. 오시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욱 회장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야. 그는 오래전부터 재벌 그룹의 부당한 승계를 위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강사라 여사, 당신의 친어머니의 실종과 연관된 직접적인 인물이기도 해. 쿵. 강세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어머니의 실종? 강사라 여사는 정상욱 회장에게 버림받은 후 은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어. 정상욱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당신의 친어머니는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당신의 안전을 위해 당신을 고아원에 맡겼어. 그녀는 항상 당신을 염려했고 당신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애썼어. 오시우는 강세훈의 친어머니 강사라 여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으며 정상욱 회장이 그녀를 납치의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고 오시우는 강사라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그녀의 부탁을 따랐다고 말했다. 강세훈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었고 정상욱 회장과 얽혀 있다니. 윤미영은 그 장부의 행방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어. 그녀는 당신과 서연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냈지. 그리고 정상욱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어. 오시우의 말은 그의 텅 빈 기억을 조각조각 맞춰나가는 듯했다. 사고 전날 당신은 윤미영을 만나러 갔어. 장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윤미영은 정상욱 회장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다른 선택을 한 거야. 오시우의 설명을 듣는 강세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가 윤미영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 진실은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게 했다. 그렇다면 윤미영은 자살했던 것인가? 자살이요? 그럼 경찰은 왜 살인이라고? 정상욱 회장 쪽에서 사건을 조작한 거야. 당신이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잃었을 때 모든 혐의를 당신에게 씌우려 했지.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
회사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오시우의 말은 강세훈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냈다. 그는 단순한 살인 용의자가 아니라 정상욱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체스판 위의 말이었고, 동시에 그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희생양이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선명한 영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골목길. 윤미영이 울면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세훈 씨, 이거 당신에게 줄게요. 정상욱 회장 모든 비리가 담겨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골목 끝 낡은 건물 옥상으로 뛰쳐 올라갔다. 안 돼! 가지 마! 윤미영 씨! 그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몸을 던졌다. 강세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기억이 돌아온 순간 그의 머리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동시에 또 다른 비극적인 진실이 그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윤미영은 그가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상욱 회장의 협박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 USB는 어디 있죠? 윤미영 씨가 나에게 주려 했던 그 USB요! 강세우는 절규하듯 오시우를 향해 소리쳤다. 오시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USB는 사라졌어.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한 후였지. 정상욱 회장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거야. 그의 절규는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모든 진실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었다.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그는 윤미영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린이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세훈과 오시우를 번갈아 보았다. 오 변호사님, 갑자기 왜 그를 부르셨죠? 우리의 계획은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태린 씨, 강세훈의 기억이 돌아왔어. 윤미영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함께. 오시우의 말에 태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강세훈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분노와 비장함만이 가득했다. 세훈 씨,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했다고요? 태리는 불안한 듯 동요했다. 그녀의 계산적인 얼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세훈은 태린에게서 시선을 떼고 오시우를 보았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강사라 여사님은 살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시우는 강세훈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강사라 여사는 살아계셔. 하지만 정상욱 회장이 그녀를 어딘가에 감금해두었어. 그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 모든 진실의 거미줄은 결국 한 사람, 정상욱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실종, 윤미영의 죽음, 자신의 기억 상실과 뒤틀린 삶. 강세훈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약한 기억 상실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윤미영의 억울한 죽음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롭고 강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비장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7장 침묵의 맹세, 사라진 나비의 행방. 어머니 강사라 여사가 살아있다는 오시우의 말은 강세훈의 심장을 송곳으로 꿰뚫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그것도 정상욱 회장에 의해 감금되어 있었다니.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윤미영을 죽이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의 눈은 이제 복수와 구원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릇된 판단에 발목 잡히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당장 어머니를 찾아야 해. 강세훈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테리는 그의 변모한 모습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오 변호사님. 저 남자. 아니, 세훈 씨의 기억이 일부 돌아왔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움직여선 안 돼요. 정상욱 회장 측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입니다. 테린의 말에 오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린 씨 말이 맞아. 세훈아, 내 기억이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지. 내 어머니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정상욱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강사라 여사를 감추고 있어. 그녀는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최후의 방패거든. 오시우는 강세훈에게 지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강사라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어. 그녀는 정상욱 회장에게 버림받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의 안전을 위해 고아원에 맡겼어. 그리고 정상욱 회장의 모든 비리를 담은 비밀 장부를 남겼지. 하지만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즉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는 내가 사고를 당하면서 함께 사라졌어. 윤미영이 그 USB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녀는 강사라 여사의 오랜 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널 찾아가 USB를 넘긴 것이고. 강세훈은 기억의 퍼즐을 맞추는 듯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정상욱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어머니를 구출하는 것과 함께 사라진 USB 혹은 그에 준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정상욱 회장이 우리 계획을 이미 눈치채고 나를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닐 수도. 강세훈의 날카로운 분석에 오시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너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그의 경계를 풀게 만들려 했던 거야. 하지만 서연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꼬였지. 그녀는 윤미영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너에게 접근한 것 같더군. 진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배신감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서현의 이름이 나오자 강세훈의 표정은 다시 복잡해졌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언니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일까? 그의 기억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오시우의 복수심이라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강세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야 했다. 어머니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USB 대신 윤미영 씨가 남긴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미 정상욱 회장에게 매수되었을 테니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에 오시우와 테리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듯 보였다. 강세우는 이전의 우유부단한 강도윤이 아니었다. 그는 타고난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강세훈이었다. 좋아. 세훈아, 내가 기억을 되찾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주니 고맙군. 우리는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 하나는 내 어머니의 행방을 쫓는 것. 다른 하나는 윤미영 씨가 남겼을 추가적인 단서를 찾는 것. 태린 씨는 정상욱 회장 내부의 정보를 캐내도록 해. 나는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강사라 여사를 찾고 동시에 윤미영의 주변 인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거야. 그날부터 강세우는 자신의 아파트를 작전 본부로 삼았다. 오시우는 그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의 인맥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주었다. 강세우는 그것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봤다. 위조 신분, 사기, 협박. 그의 지난 행적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어두운 재능들을 이번에는 진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테리는 정상욱 회장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세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그와의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진 훨씬 더 강력한 파트너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정상욱 회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더 중요했다. 강세훈은 가장 먼저 윤미영이 사고 직전까지 머물렀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방안을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구석구석을 훑었다. 책상 서랍, 침대 및 책꽂이,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꽂이에 비스듬하게 놓여있는 낡은 다이어리에 멈췄다.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는 닳고 닳아있었다. 강세훈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앞부분에는 평범한 일상 기록들이 빼곡했지만 중간쯤부터 내용이 심상치 않아졌다. 정상욱 회장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 강세훈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세훈 씨에게 USB를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남깁니다. 푸른 나비,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본다면 나비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푸른 나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USB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정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임이 분명했다. 그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윤미영은 사라진 USB에 대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푸른 나비는 그 정보를 찾기 위한 일종의 암호이자 윤미영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두운 골목 끝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세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윤서현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윤미영의 아파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언니의 흔적을 쫓는 듯한 서연의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의문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강세우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광기마저 느꼈다. 그녀는 과연 아군일까, 적군일까? 아니, 그녀 또한 푸른 나비를 쫓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강세우는 숨을 죽였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이미 수많은 그림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넘어선 거대한 진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8장 푸른 나비의 속삭임, 드리운 그림자. 윤미영의 낡은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푸른 나비라는 단서.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USB, 그리고 정상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향한 윤미영의 마지막 안내였다. 강세우는 다이어리를 들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서연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의구심을 남겼다. 그녀는 과연 푸른 나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 또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일까? 강세우는 밤새도록 다이어리를 분석했다. 윤미영의 삶에서 푸른 나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일기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그림에는 언제나 파란색 나비가 등장했고,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장소는 낡은 식물원, 특히 열대관의 모르포 나비 코너였다. 모르포 나비는 그 영롱한 푸른빛 때문에 하늘의 조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곳이라면 윤미영이 어떤 형태로든 단서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희미한 확신 속에서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낡은 식물원으로 향했다. 식물원 열대관은 습하고 후텁지근했다. 수많은 푸른 모르포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신비로웠지만 강세운의 눈에는 오직 단서만이 보였다. 그는 윤미영의 일기에 언급된 특정 식물 앞, 그리고 낡은 벤치 아래, 심지어 나비 모형 전시관까지 샅샅이 뒤졌다.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던 순간 그의 시선이 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에 닿았다. 모르포 나비가 방안을 날아다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액자의 뒷면.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얇은 USB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푸른 나비의 안내였다. 윤미영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추억 속에 진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손에 잡힌 USB의 차가운 감촉은
강세훈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구하고 정상욱 회장의 추악한 가면을 벗길 열쇠였다. 그는 서둘러 식물원을 빠져나와 아파트로 향했다. USB를 확인하는 일은 다른 누구보다 그에게 중요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태린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강세훈은 USB를 서랍에 급하게 숨긴 뒤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정상욱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 오 변호사님의 로펌에 의문의 도둑이 들었고 오 변호사님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아요. 태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제가 식물원에서 푸른 나비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USB를 손에 넣었어요. 강세훈의 말에 태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강세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상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가? 빨리 보여줘요. 그녀의 눈빛에는 증거에 대한 강한 열망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과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정상욱 회장을 무너뜨려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무기였다. 지금은 보여줄 수 없어. 보안이 확실한 곳에서 확인해야 해. 이건 누구에게도 노출되면 안 돼. 강세훈은 태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핵심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태린은 세훈의 변화된 모습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정상욱 회장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강세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시우였다. 세훈아, 큰일 났어. 강사라 여사님의 감금 장소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리고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아. 강세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니. 어디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 중이야. 하지만 정상욱 회장이 그녀를 처분하려 한다는 강력한 정보가 들어왔어. 이제 시간이 없어. 오시우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사실에 강세훈의 주먹은 분노로 꽉 쥐어졌다. USB를 확인하고 정상욱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강세훈은 오시우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동시에 태린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찾는데 당신의 정보망이 필요해. 정상욱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줘. 태린은 강세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며 특유의 냉철한 판단력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정상욱 회장을 무너뜨리는데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효율성은 강세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태린이 급히 돌아간 후 강세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USB를 노트북에 꽂자 갑자기 화면이 시뻘개지더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닌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였다. USB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혹은 함정이었던 것이다. 젠장! 강세훈은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윤미영이 그에게 넘기려 했던 USB가 이토록 쉽게 파괴되다니.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USB를 살펴보았다. 분명히 사진 액자 뒷면에 숨겨져 있었는데 혹시 윤미영이 건넨 진짜 USB와는 다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넘긴 USB 자체에 미리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아파트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테리는 방금 비서와 통화를 한 후 돌아갔고 오시우도 어머니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강세훈은 본능적으로 USB와 다이어리를 감춰둔 채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강세훈은 주방 칼을 든 채 조심스럽게 발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움직였다. 거실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가 있었다. 익숙한 실루엣, 그리고 작은 몸짓. 도윤 씨, 아니, 세훈 씨, 나예요, 서연. 서연이었다. 그녀가 거실 전등을 켜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강세훈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당신이 준 아파트 열쇠, 기억 못 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언니가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USB를 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언니가 나에게 전해줬어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만약 당신이 사고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면 전해주라고요. 강세훈은 USB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에 쥐인 것은 진실의 열쇠 혹은 파멸의 폭탄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복수를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을까?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구원자일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적일지. 3부에서 이어집니다.